집무실에서 20분을 보낸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60분. 내일 기자회견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군요, 지금요. 지난 6일에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좀 했죠?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죠. 내일 어떤 이 기자회견의 형식입니다. 내일은 국정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데 일단 집무실에서 10시에 취임 이주는 약간 대국민 담화 형식이겠죠? 모두 발언인데 좀 길게 가지고 갈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무실에서 나와서 이동을 해서 1층에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갑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받겠다. 뭐 주제는 제한 없다. 그런데 김기웅 전 부대변인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요. 브리핑룸에서 그냥 준비했던 모두 발언이라든가 어떤 담화성 내용을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무실에서 읽었다가 또 장소를 이동해서 기자회견을 갖는 거예요. 왜 두 장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형식은 처음이고 저번에 처음에 100일 기자회견도 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의미를 보자면 집무실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공간이자 최종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결재를 받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책상에는 더 벅스 스탑스 히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기자회견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키워드는 예. 하나는 책임이고 두 번째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2년 동안의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의 3년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을 예. 설명을 할 때 국정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 있게 여기에서 하겠다. 앞으로의 3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국민과 직접적으로 이거는 마주하면서 얘기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의미를 좀 각각의 구분해서 좀 두고 그리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통 아닙니까? 소통 중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 속에서 경청도 하면서 내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바꿔보면서 의미를 좀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지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 좀 설명을 조금 약간 의미부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앞서서는 보지 못했던 약간 형식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내일 아마 분명히 질문이 나오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뭐 의혹 제기, 논란 이런 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뭔가 속도를 내는 건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영상, 이게 참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건데 그 영상 원본을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왜 영상 원본을 요청했을까? 일단 뭐 직무 관련성 검토하려고 뭔가 구체적으로 보려는 걸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김 여사가 다른 선물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여부도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수사 기소 분리 등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확실시 되니까 갑자기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팀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사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네. 거기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즉 신청을 할 것이냐 봐야 될 것이고 조국 대표는 뭐 강하게 지금 막 압박하면서 막 주장을 하고 있네요. 최인영 변호사. 검찰이 지금 직무 관련성 이런 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영상 원본을 확보하려는 뭐 추가적인 다른 선물까지 있는지 확보하려는 걸까?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지금 고발을 한 취지는 이와 같이 이른바 파우치, 명품 파우치를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형법 내지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입증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 최 목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돼서 통일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최 목사님도 어떤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약간 북한과 관련된 그래서 이 통일과 관련된 얘기가 약간 정책처럼 들리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기 그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 있지 않을까 의혹인데 문제는 서울의 소리가 딱 떼가지고 전후 빼지 않고 그것만 딱 떼놓으니까 그것은 맥락을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본 자체를 서울의 소리가 전체 영상을 그 임의로 제출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임의로 제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 내용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그 맥락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떤 검찰의 결과 그 어떤 처분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건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 가지 결정이 나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동안 뭐 가석방 심사 받는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늘 적격 판정이 나왔네요. 지금 부적격 심사를 했다고 오늘 적격이 나왔어요. 이것도 최인용 변호사. 적격 나온 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격이라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다가오는 5월 14일 정도면 풀려나게 되는 겁니까? 풀려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녀 임기가 이제 좀 남았습니다. 좀 원래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는 3분의 1만 지나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뭐 80% 90% 정도 실형을 살아야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원래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부적격 기간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다가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류 결정, 예. 총선 전에 어떻게 보면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종합 고려했던 것 같은데 오늘 결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1,140명이 심사 대상이 올랐고 거의 2대1의 어떤 경쟁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한 650명 정도가 예. 가석방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이라든가 어떤 그 형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어떤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또 나름대로 거의 과정으로 다 됐다 그러죠. 돌아가 보는 거의 실질적인 어떤 형은 거의 다 살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몇 차례 있었는데 오늘 적격이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